화려한 날라리. 안녕하세요. 화려한 날라리입니다. 자, 키움 캐치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캐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설정할까 해서 캐치 설정하는 부분들, 기본적인 식의 설명, 뭐 이격도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 기본식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캐치가 무엇인지, 캐치 전용 계좌 개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본 방법, 검색식 조건의 기본 설정, 대상 포트폴리오 등 기본 설정 앞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봉에 대해서 영봉이 무엇인지, 일봉이 무엇인지, 아직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검색식 보면 맨날 일봉, 이봉, 아우 짜증난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프로그램적인 용어입니다. 예, 프로그램이 0101 이 숫자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0이라는 것은 시작점이죠, 시작점. 뭐 if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키움에서 쓰는 검색식 자체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 그래서 뭐 괄호를 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 F는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등한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영봉이 무엇인지, 일봉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했고,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이해를 하고 넘어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기막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에서 공개를 하나 했죠. 이격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것을 설정을 어떻게 해야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지, 그 자동 매매 설정, 전략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캐치 사용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 예고를 해서 검색식, 급등식을 만져서 효율 좋은 친구,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3편을 마쳤죠. 그 다음에 4편에는 어린이들 방학이라서 좀 시끄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검색식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는 곳, 종합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검색식을 사왔죠. 사서 어떻게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패턴이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쓰다가 안 되고, 아니면 그 사용 방법,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의 어떤 생각,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 종목을 발굴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목이 나와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막막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검색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분석, 유가라든지 금, 어떤 지수를 활용한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지수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단타를 한다든지, 스윙을 한다든지, 중기를 한다든지, 장기를 한다든지,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손절은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그 다음에 급등은 왜 오전에 많이 할까,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5편 예고편에서 추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들었지만, 그 간략한 내용 중에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예고를 한 추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세는 예고했듯이 중요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상승에 있고, 종목이 상승에 있고, 그 다음에 지수도 상승이라면 어떻습니까?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리스크가 확 줄어듭니다. 자, 바다로 흐르는 대세의 흐름과 종목의 흐름이 같다면은 요트에다가 돛을 달고 그 다음에 엔진까지 돌리는 격이 된다는 거죠. 힘이 덜 들고 저 멀리까지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최고 우선입니다. 이 시장 분석과 마찬가지죠. 시장 분석이 바로 추세의 중요성을 함께 나타내는 거죠. 자, 급등주가 어떠니 다 개소리란 말이 되겠죠. 자, 물론 위에 대세의 흐름과, 이런 대세의 흐름과 종목의 흐름, 그 다음에 급등주 수식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가미가 된다면 더 재미있는 주식 생활을 여러분들이 영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야지 어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급등이 일어나든 RSI를 쓰든, 그 RSI가 잘 맞는 이유는 이 흐름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거의 잘 맞아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근데 지표가
지표가 아니고 주식 그 전체의 어떤 시장의 형성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그것들이 잘 맞을까? 잘 맞지 않죠. 힘들죠. 왜? 올라갈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 기다리면 됐죠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물론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하락 추세에는 그러한 리딩방이나 이런 방들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상승 추세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우후죽순 막 생겨나죠. 문자도 갑자기 막 떨어지고, 그때가 이제 이런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들. 이럴 때는 뭐 개나 소나 뭐 한다고 그러죠. 자, 이런 시기들을 그들이 놓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잘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것은 웬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평선도 맞아떨어지고 뭐 RSI다 뭐다, 이 지표를 추가해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뭐 OBV다, RSI다.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요렇게 넣어 보면, 이건 넣을 필요는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자, 가령 OBV다. OBV가 이렇게 해서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다. 세력들이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어차피 다 돈입니다. 돈의 흐름을 얘는 주가로 나타내는 거죠. 얘는 어떤 수칙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OBV, RSI, MACD 다 똑같죠. MACD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모든 것이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과 뭐 RSI랑 OBV는 또 약간 맥락을 같이 하죠. MACD는 뭐 DMI라든지 뭐 또 뭐 있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릭스죠. TRIX.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어떤 돈의 흐름을 갖다가 다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가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드린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림이 다 비슷하죠. 자, 그래서 많은 어떤 시끄러워지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K홀딩스라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를 기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전체 뭐 이거죠, 이거. 자, 가령 이거다. 코스닥이다. 코스피다. 코스피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지금 뭔가 많이 날라오죠. 요렇게 있으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쭉 상승 추세에 있죠, 지금. 한 두 달간. 또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제가 지금 이 마디라든지 이런 것들 꺼놓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뭐 뉴스를 뭐 보거나 안 보거나 뭐 상관없지만, 뉴스도 뭐 어차피 향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이 주식의 주가들의 변화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의 어떤 변화,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뉴스나 해외 지수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 간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은 그 돈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뭐 외국의 지수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견 때문에 돈들이 먼저 빠지는 것이죠. 어떤 세력의 힘들이. 그러니까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정보에 발빠른 어떤 주체 세력들의 빠짐이라든지 올라오면 어때요? 우리 올라올 쯤에 이미 얘들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넣었다는 거죠.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때요? 답이 없죠. 힘들죠.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이 아니고 활용이죠. 활용. 그래서 어떤 지표 대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빠졌다가 여기서 만약에 산다라고 칩시다. 여기 기준점이라고 있는데, MACD 뭐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통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여기 기준점에서 이 고점에 파는 것이죠. 이런 고점에. 그 다음에 얘들도 여기가 기준점이죠. 이렇게 기준점인데, 이런 기준점에서 사서, 그죠? 이런 데서 사서 앞으로 흐를 때 고점에 갈 때 파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팔았죠. 그죠?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팔았죠. 손해보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해봅시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흥패의 절반의 가늠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로 광고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지수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주식 키움증권으로 보면은 시장 종합이라고 있습니다. 0200이죠. 0200. 자, 이걸 꺼내서 보면은 현재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죠? 코스닥, 코스피. 어저께 조금 올랐죠. 코스닥도 좀 올랐죠. 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단, 인버스 이런 것들은 뭐 반대로 가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선물에 대해서 선물은 그거죠. 자, 선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주식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은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거래소에 거래되는 그 회사들을 갖다 총 망라한 것이고 그 망라한 것에 이 퍼센트를 갖다가 평균화한 거죠. 그래서 대세적으로 8.4% 올랐다는 것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올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부분도 1.14면 크거든요. 1.14% 정도면 굉장히 크게 올란 겁니다. 2% 이렇게 오르면 대박이죠. 자, 근데 얘네들이 코스피 종합, 코스닥 종합이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어떤 걸 따라가야 되느냐, 레버리지를 따라가야 되느냐, 인버스를 따라가야 되느냐, 요것만 알면 됩니다. 레버리지가 뭐지? 뭐 인터넷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만약에 레버리지다 그러면은 내가 추정하는 얘들이 오르면은 같이 수익을 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세의 흐름이 오름 내림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죠. 레버리지.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은 수익이 나고 지수가 내리면은 어때요?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인버스는 어떻냐? 인버스는 가령 뭐 삼성증권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똑같이 인버스를 들어갔다. 삼성증권 100만원, 인버스 100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흐름이 상승 추세에 나옵니다. 인버스라는 것은 그 대세의 상승이 올라가면은 손해를 봅니다. 왜? 이건 반대로 거는 것이죠.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나쁜 것에 대한 어떤 보험적인 부분. 인버스는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고 레버리지는 올라가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뭐 용어를 갖다가 뜯어서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돈 버는 데는 그러한 분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수를 봐야 되는데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증시 장중, 그 다음에 전일에 어떻게 움직였다, 환율은 어떻다, 상품은 어떻다, 상품 뭐 전체적인 유가, 기름의 값이죠. WTI가 거의 전 세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유죠. 웨스트 텍사스, 서부 텍사스유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여러분 다 아시는 진짜 금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될 것이 S&P 500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상해라든지 그 다음에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죠. 왜? 삼성에서 우리 지수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 대표지수라고 하죠. 대표지수. 나중에 그 기초 용어에 보면은 투자 지식 두 번째 단락에 1번 그 초보, 이 다음에 투자 지식이 보면은 투자 지식 안에 그 미국 시장 용어, 국내 시장 용어라고 단락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다 찍어 두지는 못했는데 향후 이게 올라오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의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용어를 조금 아시면 여러분들 좋겠죠. 뭐 뉴욕 증권거래소가 뭐다, 뭐 다우지수가 뭐다, 스탠다드 푸어, S&P죠. 스탠다드 푸어 500이 뭐다, 이런 것들, 선물이 뭐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스탠다드 푸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푸어가 스탠다드 앤드 푸어죠. 시가총액 기준 대형주 500개를 갖다가 업종별로 선정을 해서 구성한 지수입니다. 지수. 그러니까 그 큰 놈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수익이다 아니다. 이해가시죠? 미국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공업, 그 다음에 금융, 공공, 운수 이렇게 한 500개 기업을 뜻합니다. 이제 공업주가 거의 대다수죠. 한 400개 기업에 그 안에 속해 있고 금융은 40개 정도.
그 다음에 공공이 한 40개인가 그럴 거예요. 40개. 운수도 한 20개 정도. 요렇게 해서 토탈 한 500개 정도를 보고, 예, 그렇게 활용하는 지수를 갖다가 S&P 500이라고 하죠. 스탠다드 앤드 푸어 500 지수. 요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뉴욕 증시의 이제 3대 지수는 다우 예저의 다우 지수, 다우 존슨이죠.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은 영어로 돼 있던데 여기 있죠. 어디 갔지? 나스닥. 그 다음에 S&P 요거죠. 요거죠. S&P 500.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전 세계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무조건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 마감을 하죠. 장 마감을 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움직인 방향대로 우리나라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포지션을 오르니까 매수를 잡아야 되겠다, 매도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든지 엔달러 이런 것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요? 원달러가 높다 낮다, 엔달러가 높다 낮다 이러면은 똑같은 돈을 주고 사오는 양이 틀립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받아오는 양이 틀리고, 그러니까 싸게 사오고 비싸게 팔면 어때요? 좋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덕이 되지만 비싸게 사오고 싸게 팔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손실이 끼쳐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수출, 그 다음에 뭐 미국 수출, 그 다음에 달러를 갖다가 받는 기업들, 그 다음에 엔을 받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씨, 뭐 원달러가 뭐야? 저거 왜 보는 거야? 라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뭔지는 궁금한데 찾기는 싫은 분들 많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죠? 쉽죠? 해외 지수는 어떻게 본지, 전일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장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떤지, 환율은 원달러가 높으면 좋은지 낮으면 좋은지, 그 다음에 무역회사는 원달러가 높을 때 좋은지 낮을 때 좋은지, 그 다음에 수입하는 회사는 원달러가 높을 때 좋은지 낮을 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무역을 하면서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원달러가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 이런 것들을 딱 간파하고 나면은 아하, 요렇게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을 갖다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곱하는지, 이거를 환율을 뽑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지 이런 걸 알아봐야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수익만 잘 내면 되는 그 정도의 공부만 하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봤듯이 월가가 뭐다, 월가, 월스트리트 뭐다, 뉴욕에 있는 금융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뉴욕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뉴욕 증권거래소, 뭐 이런 대형 거래소와 은행, 증권회사 등이 어떻게 해요?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예, 부산으로 치면 지금 센텀시티 말고 어딥니까? 부산에 그 문현동에 금융단지 들어오죠. 거기에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밀집된 어떤 형태를 갖다가 월스트리트, 이 지역이죠, 지역. 예, 월스트리트에서 조달된 자본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밑바탕이 돼서 월스트리트는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물론 사기도 많이 쳐먹고 했지만 개새끼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 매매 동향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거래소는 코스피죠. 코스피. 요거는 코스닥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 전일이죠. 이거는 전 거래일이죠.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이죠. 지금 현재 상황도 나타납니다. 현재 상황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어때요? 어떤 종목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것을 함께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시는 투자 신탁이죠. 그냥 금융회사, 뭐 은행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증권사를 얘기합니다. 투자사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그냥 노란머리, 통장이 외국 계좌면은 다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계좌를 튼 일반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세력들이 다 요 안에 어떻게 섞여 있겠죠.
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등 이렇게 쭉 하면 나옵니다. 사모펀드니 뭐 은행이니 보험이니 기타 금융이니 이런 것들도 이런 금융투자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계획 안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큼이. 이해가시죠? 은행이 얼마였는데 보험이 얼마였는데 기타 금융이 얼마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안 찾아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보면 안 되겠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보다 이제 대세의 흐름을 보고 난 후에 그죠? 종목에 대한 또 흐름을 봐야 되겠죠.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추세에 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상승 추세에 있다고 봤고, 자, 가령 코스피는 코스닥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 만약 코스피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다. 그럼 어때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여기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것들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봤을 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위에 지금 치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테니스 채로 공을 갖다가 퉁 튀어오르면 딱 때려가지고 떨어뜨리는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 떨어뜨리고 또 여기가 튀어올라도 또 떨어뜨리면은 결국은 여기서 사면은 결국은 손해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 먹을 수 있다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요런 부분이 요렇게 바뀔 때, 상승에 있을 때, 코스닥처럼 요런 상승이 있을 때 들어가서 진입을 진입 시점을 갖다가 찾아보면 되겠죠. 요런 경우에는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막 대세 하락이다 라면 짧게 들어갔다가 짧게 나오는 것이 좀 현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스크는 항상 내 손 안에 있다. 왜? 내가 누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뭐 지금 또 쓸데없는 대로 막 세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 용어라든지 국내 시장 용어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제가 기초 지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올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동영상 촬영을 제가 다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쉽게 누구나 봐도 쉽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완료된 거는 지금 유튜브나 10분 주식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기초 부분은 한 80개 정도 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80여 개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올리면은 요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초부터 보시는 것보다 중등부 강좌 10분.kr 가시면은 중등부 강좌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주식에 대한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등부 강좌를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복습하시고 나서 저하고 한번 테스트 하시고 나서 기초는 무료니까 언제든지 보시면 되거든요. 요것들 제가 빨리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요것들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은 뭐 단타라든지 이런 스캘핑 이런 부분들 다 들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해놓고 또 길게 했네요. 자, 그래서 이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추세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OBV라든지 MAC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거죠. MACD는 어때 도로 흐름이죠. 뭐 트릭스나 이런 것도 다 똑같지만, 자, 뭐 상승 지속형의 패턴 분석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긴 좋아요. 무조건 요금을 그대로 뺏겨 쓰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좀 많이 올라가더라. 절반보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올려놨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캔들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두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검색식만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MACD보다는 일단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아낼 수가 있구나. 그러면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겠다 라는 요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가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여기는 보면은 다 똑같아요.
내려올 때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요게 지금 121선이에요. 이 회색이. 자, 120은 제일 두껍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1선. 61선이 어때요? 그 다음에 21선이 어때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죠. 주식 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장기 이평선보다 바로 아래 120일보다 60일이 아래 있고요. 올라오고 싶은데 못 올라오죠. 그죠? 근데 또 60일 밑에 있는 선이 20일이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밑으로 돼 있죠. 요런 것을 바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낮은 게 아래에 있는 것을 바로 역배열이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보죠. 행보 구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파악이 되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잘라보면 이게 등락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조금 크게 보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크게 보면은, 작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게 보면은 이게 등락이 크죠. 이게 어떻게 행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평선들이 설키고 꼬이면은 그냥 횡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단기간에 하는 것들을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봤을 때 떨어져 가지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 그러면 주식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고, 그죠?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 장기 이동,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이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그러면 우리가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배열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자, 정배열 구간을 어떻게 찾느냐? 간단하죠. 자, 검색식 조건 검색을 꺼내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한번 쳐봅니다. 이동평균선. 이걸 다 보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동평균 가격 이동 쳐볼게요. 안 나오나? 이평선. 왜 안 나오지? 자, 그러면 좀 더 짧게 이동. 이게 뭐죠? 이게 검색하라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단어.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요 단어와 포함된 모든 단어, 이제 like라죠, li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면은 요것을 기본적으로 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상 체결만 치면 체결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죠. 보세요. 한번 볼게요. 체결. 검색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결 있죠. 체결 들어간 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짧게 치면은 많은 것이 검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라고 하면은 좀 짧게 치면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이동평균선 하니까 안 나왔는데 이동해 볼게요. 이동. 짠 하면 예상 체결가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나오고, 주가 이동평균선 돌파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이거는 상세 이평 돌파. 뭐가 틀릴까요? 한번 봐볼게요. 잘 봐요. 짠. 조금 전하고 좀 틀리죠. 주가 이동평균은 얘고, 그 다음에 상세 이동평균은 얘다. 조금 바뀌었죠.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골든 크로스 아시죠? 밑에서 얘가 21위가 61위를 뚫고 올라오는 거. 제 1위가 하는데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얘가 더 큰 거죠. 더 길게 본 이동평균선이죠.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골든 크로스라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아래로 푹 까내려 가면은 이게 바로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이 단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은 어때요? 데드, 죽는다.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밑에서 뚫고 올라간다. 이해가시죠? 작은 놈이 뚫고 올라가면은 좋은 그림이고,
작은 놈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그림이다 해서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이런 거 있구나 저런 거 있구나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세계의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세 이동 평균선 주기는 그냥 1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요건 나중에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요것들 바꾸어 합니다. 또 녹화 F2번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됐네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어떤 걸 짜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런 걸 쭉 찾아보면 이동 찾아보면은 이게 쭉 나오죠. 이동 평균 쭉 나오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추세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 추세를 쳐보면 되겠죠. 추세. 자, 그러면 주가 이동 평균선 추세라고 나오죠. 추세. 요것을 한번 볼게요. 이동 평균선 추세. 그럼 어때요? 1이죠. 1. 영봉전 기준. 영봉전이 뭡니까? 지금이 포함된 날짜죠. 1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기준이고 만약 1을 하면은 어제 기준이죠. 어제. 1봉전 기준. 2봉전 기준은 아랫게 기준이고요. 그래서 영봉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가. 자, 종가가 뭡니까? 오늘 종가는 지금 현재 시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1로 마감이 되면은 지금 현재 장이 열려 있으면은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43,613원입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일봉에 있는 그러니까 장 마감이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장 중에는 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종가 5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2회 이상 유지한다. 이게 뭐냐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좀 크게 볼게요. 자, 빨간색을 아니다. 그렇게 볼 필요 없고 그냥 20일을 기본으로 해볼게요. 요걸 20일로 바꾸면 되니까 20일 이평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얼마나? 2회 이상. 그러니까 오늘 기준 오늘도 오르고 어제도 올랐다는 거죠. 3회 이상이면 오늘, 어제, 아래. 왜? 기준이 영봉이니까. 영봉 기준은 오늘 기준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되고 어제도 되고 3회니까 아랫게도 되고 저 아랫게도 되고 하려면 4회. 그러니까 4회 이상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어디를 뜻하죠? 여기죠. 1, 2, 3, 4. 요건 안 되겠네. 여기는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니까 요거는 요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요렇게 4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다.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검색 추가하고 실시간 검색을 딱 누르면 자, 어때요? 종목이 나오죠.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잠시 올려놓고 자, 진짜로 4일 동안 올라온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게 뭡니까? 찾고자 했던 게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4회 이상, 4일 이상, 오늘 포함해서 어저께, 그저께, 엊그저께까지 4일 동안 상승에 있는 애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보면은 지금 현재 딱 누르면은 어때요? 다 올라와야 되겠죠. 짠! 로스웰. 이동평균선 올라왔죠. 올라왔고. 그 다음에 GRT. 올라왔고.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왜? 주가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격도를 내고 또 붙었다가 올라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가능성이 있겠죠.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싹수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쭉 떨어졌다가 주가가 완전히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 이 주가를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쉽죠? 재밌다. 저도 공부할 땐 너무 좋아요. 요즘엔 이제 연구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저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복습을 하게 되는 건데 하다가 깨우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아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르치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가 깨우치면 또 여러분들 또 가르쳐 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오가닉 티코스틱 티코스메틱 이름 더럽게 어렵네. 자, 이것도 어때요? 쭉 근데 21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4일 이상 올랐죠. 그죠? 오르면 어때요?
아,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단기간에 20일이니까 20일 동안 보는 거죠. 20일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20일간에 어떤 것을 본다?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까먹으신 분 있나 모르겠네. 완전히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머리에 남으니까. 어차피 이동평균선 그 캐치 설명할 때, 그 검색식 설명할 때 초반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이동평균선,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회. 자, 그러면 이게 20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케일을 재볼게요. 20일. 자, 20일 동안 여기서 이 가격들 종가죠. 종가가 뭐냐? 여기 종가 나오죠? 1710원, 1655원, 1695원, 1730원. 종가 나오죠. 종가. 위에 보면은 일자 오가닉 코스메틱, 그 다음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쭉 밑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종가라는 것이 그날의 마지막 가격입니다. 자, 요런 종가를 20개를 더해서, 오늘까지 더해서 여기에 점을 딱 찍어주면 어때요? 평균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기준을 두고 20일 평균을 두면 어때요? 얘가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옮겨지는 거죠. 아까 전에는 얘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했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20일 이동 평균선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씨, 왜 이래. 여기 딱 하나. 하여튼 여봉이죠. 여봉. 단봉이죠. 단봉. 도지 형태에 있는 음봉이죠. 음봉. 도지는 음봉이 아닙니다. 도지는 항상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자, 파란색을 떼면 무조건 음봉이죠.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는 건 무조건 양봉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는 검정색으로 돼서 가격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오전에 시장 가격이 그대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도지 형태의 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장에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서 얘가 1번, 얘도 1번이죠. 얘의 가격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얘의 가격을 계산하면 어때요? 요 하루 전날로 와야 돼. 20일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 계산하려면. 그러면 어때요? 얘부터 얘까지.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20일간. 근데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20일을 계산해서 평균을 내서 여기 점을 통 찍어줍니다. 여기 똥 찍어주고, 똥 찍어주고, 똥 찍어주고,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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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20일간의 이 가격들이 여기서 20일 계산해서 여기 찍어주고, 여기서 20일 계산해서 여기 찍어주고, 여기서 20일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20일 계산해서 여기에 찍어주고, 그 찍은 점들을 이은 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60일로 늘리면 어때요? 만약에 60일이 여기 30일로 해볼게요. 40일이다 해보자. 아, 해보자면 반말이잖아. 죄송합니다. 자, 40일이다. 그러면 40일 이동평균선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거죠. 얘부터 얘까지. 그래서 요 종가의 평균을, 종가라는 것은 마지막 가격이죠. 여기 종가 나오죠. 1920원, 얘는 1885원. 이 종가의 가격을 평균으로 해서 나누기 40을 하면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점을 통 찍어주면은 4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으로 틀리겠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했으니까. 가령 점을 갖다가 여기에 40일 이동평균선, 여기에 통 찍어준다. 여기에 통 찍어준다. 예? 여기 찍어준다. 라고 가정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전날에 또 40일을 했다. 그러면 또 여기 점이 또 나오겠죠. 요렇게 이 점을 이어준 선을 갖다가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40일을 이었으니까 어때요? 4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요거는 노란색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이렇게. 왜? 20일 동안에 요만큼의 가격을 계산해서 평균치를 해서 점을 통 찍은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아, 오늘 설명 너무 길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뽑아내려고 했던 이동평균선, 주가 이동평균선 추세를 뽑아내려면은 4회 이상이다. 4회 이상은 좀 짧죠. 그래서 만약에 뭐 10회다. 10회로 한번 해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은 10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안전한 대로 하려면은 더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10회 이상 수정해서 실시간 검색하면 요거는 없애고요. 아까는 20일 낸 거죠. 그럼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올게요. 지금 우리가 다시 찾고자 하는 거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10번 이상,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이 초록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10회, 10회라는 것은 10일 동안, 이렇게 10일 동안 이렇게 10일 동안 이동평균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경우 이렇게 올라간 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 약간 장기 이동평균선이 3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요 3개월 동안 서서히 올라갔던 종목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추세가 상승에 돌아선 추세가 많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림 보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하이트 진로 어때요? 상승 추세죠. 멋지다. 그 다음에 어때요? 60일 이평선 쭉 계속 오르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 얘는 요런 게 좋겠죠. 이제 얘가 요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고 쓸 폼 잡는 애들, 요런 애들을 잡으면 이제 상승 추세 초입이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용이하다. 오케이 하면 이것도 좀 기분 나쁘죠. 죄송합니다. 저는 쿨합니다. 빨리빨리 사과드리죠. 자, 기아차 어때요? 쫙 올랐다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 어때요? 오, 오르고 있다. 자, 하나우 어때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 와, 재밌다. 이 다 오르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도 한번 골라볼게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자, 이런 거 선택해야 될. 자, 이런 거 선택해도 될까요? 7,000원짜리가 4만원까지 이런 거 선택해도 될까요? 7,000원짜리가 17,000원 왔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어때요? 이격도 우리가 캐치 설명에 처음에 얘기 드렸죠. 이격도라는 것은 이 이동평균선과 간격이 너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관성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치면 얘를 밟고 올라가든지 얘를 등이 없고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121선 아니면 61선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21선 하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좀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 잡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거. 자, 올라가려고 하는 얘는 이런 애들 잡는 게 좋겠죠. 이런 애들 어때요? 이런 애들 멋지잖아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놈들. 요것도 좀 높죠. 요런 애들. 미온상사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많이 올랐죠. 이격도도 높고 다시 빨아올리고 높고 여기 이격도를 붙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이렇게. 지금 기준은 여기에 21선을 밟고 올라간 건데 61선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신성통상 많이 올랐죠. 이 전부 다 우리 그 스윙슛에 나온 종목들입니다. 다 대박 터졌죠. 요것도 그렇고 다 대박난 종목들입니다. 율천학 여러분들 수익 많이 봤죠. 이런 데서 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본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향후에 점점 고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두면은 테스트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눈으로 찾아낼 시간에 얘들이 이미 찾아놓은 것을 가지고 축소해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찾아낸다고 자랑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추세 떨어지면 또 바뀌어요. 얘들은. 예. 그러니까 리딩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상승 추세 이런 자리에서는 막 누구든지 우후죽순 막 업체들이 생기고 노래방 하나 생기면은 100개 생기듯이 생겼다가 갑자기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식 가지고 뭐 검색식을 팔고 이런 것도 뭐 좋기는 하지만 그다음 프로그램 파는 게 제일 좀 문제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사면은 거의 99.9%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프로그램 비용 플러스 손실, 원금 손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부에 쓸 수 있는 이 로직들, 검색식들까지 기업으로 사서 기본 1,000만원은 주고 시작하죠. 거기다 손실까지 입으면은 어때요? 죽을 맛이죠. 왜 팔겠습니까? 그거를. 주식으로 해서 수익을 벌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검색식으로. 잘 되는 검색식을 과연 팔까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저는 비중이 수익률이 확률이 50%만 넘어도 아예 안 내놓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알려는 드립니다. 차라리 무료로 내놓지. 이런 거 50% 이상은. 지금 815 같은 경우에 확률이 거의 한 80% 90% 되죠. 자동에 넣어도 한 70% 이상 나옵니다. 60% 나올 때도 있고. 그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꾸준하게 오픈을 시키고 여러분들 종목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대놓고 가르쳐 드리기 힘드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접하게 찾아내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잘 하신 거고, 그냥 뭐 거저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팔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받지도 않습니다.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재판매를 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색식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급등식 있다 이러면 무조건 가서 우죽순 달려들어서 그거 살 게 아니라 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기분 나쁜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분 나쁘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욕 들어먹을 이유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방에서도 똑같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뭐 검색식을 보여주면서 요거를 뭐 꼬드겨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재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좀 제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아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 공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제가 뭐 별거 아닌데 뭐 공부를 하라, 몇만 원이라도 주고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는 그 강의 팔아서 그 3만원 5만원 10만원 그 남겨서 제가 부자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결제해서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저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근하게 되겠고, 근데 돈도 10원도 안 들고 해달라 해가지고 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배신 때리고 어때요? 제가 가르쳐드린 거 팔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결부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판단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액이 제시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검색식 사지 마세요. 저희 단타방 오면은 1년에 13만 2천 원 검색식 제가 좋은 거 나오면 계속 바꿔드리잖아요. 그 공부도 하면서 종목도 받으세요. 검색식 가져가 봐야 여러분들이 더 힘듭니다. 차라리 만든 사람 의중을 갖다가 계속 들어보면서 제가 브리핑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 의중도 듣고 종목도 보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한 달에 10,000원이라서 아예 허접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오시는 뭐 50만원 100만원 뭐 500만원 300만원짜리보다 훨씬 없습니다. 직접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식을 산다기보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더 낫잖아요. 한 달 뭐 10,000원인데 그 구경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제가 공부하다가 지금 이 헛소리를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애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만약에 여기 잡아 떨어져도 좀 놔두면은 어차피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잖아요. 그죠?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기초도 있으면 더 좋겠죠. 회사가 탄실하다, 뭐 재무적으로 튼튼하다,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좋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은 거기 플러스, 그 다음에 얘 플러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데스 플러스 하면은 잃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강의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간단한 원리로 해서 직장인들은 이것만 배우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좀 수월하게 주식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여유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배열 역배열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검색식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과 합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황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돌덩어리, 지나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발로 툭툭 찰 수 있는 돌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를 잘 보다가 닦아내면은 이게 황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함께 이렇게 나가시면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OBV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런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원리를 알고 덤비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동평균선, 정배열 역배열과 함께 그 다음에 요 검색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 다음에 요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61이동평균선을 왜 썼는지, 61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것들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추세 중요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지표로 위험한 종목을 날려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지표로 종목 제외시키기. 오늘은 추세 중요성.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어때요? 유익했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1,000만원, 2,000만원 벌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고 좋아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시장 분석. 자, 시장 분석 뭡니까? 전체 시장이죠. 해외 지수까지 전체 시장. 뭘로 본다? 간단하죠. 키움증권으로 보면은 0200 시장 종합으로 본다는 거죠. 코스피 종합은 뭐다? 코스닥 종합은 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뭐다? 인버스가 뭐다?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인버스는 마이너스가 날 때,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플러스가 날 때 좋다. 그 다음에 해외 증시는
S&P 500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해, 뭐 홍콩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홍콩이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측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고, 원달러, 엔달러 이런 것들은 수출, 무역 뭐 이런 관계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또는 어떤 돈을 지급할 때 달러로 지급받든지 달러로 받든지 할 때 이런 환율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싸게 사온다, 싸게 판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것들, WTI, 웨스트 텍사스유죠. 자, 웨스트 텍사스 기름, 이 기름 가격이 전 세계 기준 가격입니다. 오펙도 똑같지만 웨스트 WTI 여기에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것을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생산 원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이 이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름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회사가 WTI, 우리나라 회사하고 기름값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 있죠. 아닙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플라스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전부 다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든지 해외에서 들여오든지 상품을 사든지 모든 것들이 기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가가 높아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어떤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죠.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자, 유가가 싸진다. 가격이 떨어지죠. 기름이 싸진다. 어때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기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달러도 있죠. 달러도 우리가 사고 팔죠. 근데 금도 똑같습니다.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올라간다. 뭐 유가가 올라가면 금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뭐 유로도 그 돈이죠. 화폐죠. 화폐와 금과 유가, 그 다음에 달러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짝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미난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가가 올라가면은 달러도 올라간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치면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유로가 떨어지게 되겠죠. 달러와 유로는 어때요? 상극이죠, 상극. 그래서 뭐 드라기 알죠? 드라기. 저는 드라큘라라고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 유로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드라기가.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라기가 뭐 양적 완화를 한다. 미국이 뭐 달러 그다음에 뭐 금리를 높인다 이러면은 또 상대적으로 그 유로가 올린다 내린다 드라이기가 더 발표를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흐름을 갖다가 맞추는 겁니다. 어떤 것이 너무 높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금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금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재미있었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역배열, 정배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61선을 가지고 21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세를 찾아내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6번째 지표로 종목을 제외시키는 방법 제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오늘의 가치주를 검색을 합니다. 오늘의 가치주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를 누르시고 아래에 카페명을 누르시면 오늘의 가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우수 회원 등급을 하시려면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시려면 유튜브 아래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미션 안내를 원한다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 그 미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완성된 후에 이 카페에 우수 회원 등급을 하셔가지고 우수회원 추천주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일반, 급등주, 단타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무료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 종목, 급등주를 지속적으로 무료로 받아보시고 오늘의 가치주 20% 30% 갈만한 종목들, 대박날 종목들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추천을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두 가지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